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시장을 뒤로 한 채 산뜻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청마의 기운은 어디 간지 없네요. 벌써 1950선을 2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실적, 환율, 그리고 경기 회복이란 세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극심한 정체,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은 이후에는 확산이라는 방향성 찾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원래 이것이 기술적으로 정석이라는 분석인데, 하지만 여전히 부합권에서 횡보하며 갇혀있는 장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중국의 지표가 한 차례 일제히 쏟아지는 등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증시는 그냥 소폭의 플러스권에서 마치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본의 BOJ를 통해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되는데 또다시 환율 변수가 엔저가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은 없는데 체크해야 될 이슈들, 변수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오늘 밤 이제 뉴욕 증시는 간밤에 휴장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는 내일이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돌아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은 중국의 지표 발표가 화제 중심에 섰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일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해 줬을까요? 화면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 중국, 중간에 김혜란 연구원님도 중국, 안상은 대리님도 중국. 예, 확실히 중국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중국의 4분기 GDP 예상치 7.6%를 웃돈 7.7%까지 나오면서 훈풍으로 작용했다라는 의견 있었고요. 중간에도 김혜란 연구원님 4분기 GDP 호재로 코스피가 상승세로 끝날 수 있었다. 역시 안상은 대리님 맨 아래쪽도 의견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빠져있는 의견들을 보겠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여전히 1950선 중심의 박스권 등락이 계속됐다라고만 살펴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5,000계약가량 순매수, 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오를 수 있었다라셨는데 역시 환매수를 많이 해줬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어떻게 될 건지 프리뷰 확인시켜 드립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간밤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 킹데이를 맞아 휴장했기에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아마 우리 장이 반영하지 않을까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아까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1950선 이하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점이니까 사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등해도 2000선은 조금 무리가 있고 1990 정도가 아마 저항, 맥시멈이 될 거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데 때문에 종목을 잘 발굴해야 된다 하셨고 안상은 대리님은 중국의 은행 간의 단기금리인 15금리가 급등했다 하시면서 설을 앞두고 말이죠. 중국 시장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종가상 2,000을 6개월 만에 붕괴시킨 가운데 중국의 분위기가 오늘도 코스피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의견 남기셨습니다. 오늘의 특별히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지표가 예상치를 웃돈 것 치고는 소폭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는 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그렇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선 지금 전일 이제 중국 지금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중국 이제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을 하면서 역시 중국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증시에는 크게 중국의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중국 관련한 부분은 좀 크게 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 증시의 좀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 무엇보다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PR 한 12개월 평균 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좀 놓여져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한 지금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지금 비추세 국면이 좀 이어지면서 한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방향성 없는 지금 이제 지금 박스권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950포인트 아래에서 그러니까 1900선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이제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어닝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뭐 아시다시피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실적에 따른 어느 정도 차별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얻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박스권 양세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950선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특히나 경기 민감 대형주에 관해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매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주도주가 없고 어느 정도 좀 박스권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시장에서 이제 이제 단기 이제 테마성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AI 관련주라든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뭐 신용카드 발급 회사라든가 그러한 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단기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라든가 그러한 실체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대응은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내동 매매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형성된 테마주 투자 주의할 것을 당부해 주셨고 그럼 경기민감주는 실적 나올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하자라는 말씀 하지만 1950선 아래쪽에서는 박스권 하단이니까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 1950선 아래인데 경기민감주는 아직 실적을 못 본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이번 주 아시다시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매매를 좀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실적 유망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항공이라든가 뭐 증권, 제약, 뭐 섬유, 우복, 뭐 은행 업종 이러한 종목군들이 업종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 이제 4분기와 올 1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러한 좀 업종과 종목군들로 좀 선별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낮아지지만 실적 상향되는 종목이 있으니만큼 그런 쪽으로 압축해야 된다. 특별히 현대차의 실적 발표, 기아차의 실적 발표는 BOJ 회의 이후라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리고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보신 바대로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샘플러스 나문우 멘토님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문우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한 2주 정도 좀 지루할 정도로 바닥은 다져놨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포인트가 뭐라고 1960 안착에 이렇게 힘겨워하는 모습 참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를 충족했지만 글로벌리 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중국장도 오히려 더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건 여전히 코스닥이 아닌가 싶은데 520선을 드디어 사실 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1월 효과를 넘어선 코스닥의 지속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코스피는 언제쯤 시원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말씀해 드릴 것은요. 지금 시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60포인트를 왜 이렇게 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지수는 1940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960이 저항이라기보다는 1940이 지지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시각이 아니겠나 싶고요. 왜 이렇게 지수가 못 올라가느냐가 아니고 안 떨어지느냐에
포커스를 둔다면 현재의 경기 상황은 너무나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이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그 원동력이 미국이었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까지는요.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계속 내림세였거든요. 그런데 신년 들어서 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우상향으로 지금 틀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미국을 넘어서 미국,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소재 산업재군들이 최근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BDI 지수거든요. 자, 유통 물류량을 이제 뜻하고 있는 부분인데 2,300포인트까지 가던 게 우리 한 달 만에 1,300까지 1,000포인트를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드디어 여기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BDI 지수의 특성상 한번 방향성을 바꾸게 되면 심하게 떨어지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한 반등이 나오는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글로벌 경기에 좀 앞서서 선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상승한다면 역시 물류량 그리고 물동량 그리고 원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표는요. 지금 이제 S&P 500과 그리고 니케이 그리고 코스피 상해 종합 지수의 이번 6월 25일부터의 흐름입니다. 자, 6월 25일이라고 한다면 지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충격이 쭉 떨어졌다가 이제부터 올라가는 출발선상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S&P 500은 제일 위로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놈이 있는데 바로 니케이죠. 니케이 또한 일본의 양적 완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가 나고 있고 일본은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데 주가는 일본이 훨씬 더 잘 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에 대중국 비중이 26%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는요. 바로 이제 미국보다는 오히려 상해 중국의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 지수를 압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즉 결국 우리나라가 니케이나 S&P 500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더 떨어졌던 부분은 이 상해 종합의 그 원인이 있다. 12월 달부터 상해 종합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제 니케이를 따라갈 수 없다. S&P 500과 그렇다고 본다면 선물로 가지고 일단 하방 쪽으로 방향을 치면서 조금의 단타적 단기 수익을 좀 내보자 이런 이제 투기적인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12월 달과 현재 1월 달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해 종합 지수가 조금 급락을 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전체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나 우리나라의 심리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지금은 중국을 계속 따라갈 부분은 아니고 내수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어제 올랐다. 사실은 어제 오른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이익과 자산의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이익을 먹고 즉 꿈을 먹고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자산에서 즉 든든한 뒷백을 가지고 지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익과 자산의 선은 굉장히 폭이 좁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는 어느 방향이든지 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진다고 해봐야 자산선에서 멈추고 올라가면 이익선까지 올라간다면 이익이 증가가 되는 14년이 된다면 상승폭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많고 하락폭은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승을 하면 크게 상승을 하고 하락해봐야 많이 하락하지 않는 이런 장세가 지금 앞두고 있다.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도 분명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펀드의 흐름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지금 11월과 12월 달에 1950 들어왔었고요. 지금도 1950이지만 분명히 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펀드의 규모는 좀 늘어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투신권에 좀 힘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로 본다면은요, 현재의 지수는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196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지수가 아니라 1940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지수다. 즉, 현 201선 부근에서 그리고 현 박스권에서 본격적인 반등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아까 말씀해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이제 거의 진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저항대도 되고요. 일단 대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 매력은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이 가격 매력이 현재 좀 더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점 부분에서 38%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이러한 상승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많이 상승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의 순환매를 타고 흐름이 이어진다면 코스피의 대형주들 순환 지속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계속 조금은 소형주들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이익 실현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최근 연 3일째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모습 보면은 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저항선에 진입하고 있는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면서 현금화시키고 대형주 쪽의 비중을 더 높여보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무늘 멘토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간밤, 전일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길도 많이 미끄럽고 아마 출근하신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게이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게이지. 오늘 저는 90%를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께 10%, 그리고 하락일 때는 10%, 상승일 때는 90% 이렇게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90%를 잡아드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존재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악재도 호재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좀 무해무득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도 호재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이 어떤 영향을 반드시 미칠 거고요. 그 수급 주체 누구냐 하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을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중소형주 부분에서도 역시 괜찮다는 것, 그 다음에 외국인이 전일 선물에서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자, 이제 조금 추가 상승 여력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안도랠리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셔서 523을 오늘 한번 터치해 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네, 매매하고 가잖아요. 매매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관심 있는 종목군들 이제 조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분명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국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지표들 자체가 조금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의 지금 소비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주가에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조금 IT나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쪽, 그 다음에 이런 지금 급변하는 그런 정세에 맞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도. 근데
그것은 결국은 소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가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본다면 중국주 지금부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매수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매일 유업입니다. 중국이 산화 정책 완화를 통해서 이제 매일 유업 이제 분유 이런 쪽에서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매일 유업이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리바운딩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여기에 지금 박스권이 약간 형성이 되어 있죠. 작은 박스권 구간입니다. 41,000원에서 47,150원인데, 자, 오늘 매수 가격대는, 자, 시초가 가격대로 조금 잡으셔서, 조금 눌려준다면, 오늘 한 44,000원까지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에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불신에 의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이상한 업황이 하나 생겼죠. 근데 그 업황군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CKH라고 사명이 변경이 됐죠. 차이나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최근 들어 주가의 모습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관련주인데 중국 회사가 직접 우리나라에 상장한 케이스예요. 근데 월봉을 이래 살펴보시면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각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업황들이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불신 요소들이 조금 제거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차이나 하오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하오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최근 들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일 거예요. 근데 요 구간이 지지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1420원 구간입니다.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이나 그레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요 부분이 지지대로 명확해지고 있는데 1810원 부근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SNC 엔진그룹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00원대가 강하게 지지대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완미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완미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인데 지금 2,380원대 즉 지금 요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을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불신이 많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먹거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사실상 불신을 많이 심어줬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못 믿겠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진짜 사실 디스카운트가 돼버리죠. 그런데 지금은 또 저평가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 제가 예병군 멘토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잡으면 어딜 잡아도 무릎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딜 잡아도 무릎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요 종목들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조금 눌림목 줄 때 그리고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거기서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유업 역시 괜찮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보고 갈까요? 5, 4, 3, 2, 1. 대장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 일단 대형 IT 쪽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모두 지금 조금 양호하게 강보합 선상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장은 조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들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쪽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부품주들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흐름보다는 지금 약하게 강보합 쪽에서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여러분들 지금 크게 불안한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에다 가닥을 잡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네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자, STX 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자, 현대미포조선까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좀 큰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 쪽으로 강보합 쪽으로 가닥을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크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너무 큰 상승보다는 저는 나쁘진 않지만 약한 상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상승 쪽으로는 가닥을 잡아 나가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대형 IT, 자동차, 조선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바로 관심이 있었던 종목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메일유업부터 말씀을 드렸죠. 메일유업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조금 시초가에서 갭을 약간 띄우면서 조금 그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44,000원 위에까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디스카운트 업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KH 역시 각도가 좋은 종목군, 즉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음봉에서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갭을 하락을 좀 했죠. 그 갭 하락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자, 차이나 하오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갭 하락했다가 바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차이나 그레이트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하고 거의 그까지는 오진 않았네요. 일단은 오진 않았는데 이 종목 역시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SNC 엔진그룹, 자, 요 종목이 좀 좋지 못하네요. 요 종목은 지금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같은 업황군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주, 4등주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1등주에 관심, 1, 2등주에 관심을 가지세요. 완리까지도 마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리 역시 좋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렸다는 것은 3등주, 4등주이니까 그거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자, 1등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CKH, 그 다음에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일유업도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해서 강한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시면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는요 0.34포인트 오른 1954.12, 즉 강보합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521포인트. 자, 제가 말씀드렸던 순항 랠리의 끝자락 어디 523포인트까지는 지금 랠리를 보여줄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 잘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개장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플러스를 달면서 520선의 안착 시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시장 개장 상황 알려드리죠. 전일까지 사흘 연속 내렸던 일본장이 오늘 그러나 나흘 만에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정도 올라서 15,710엔 정도에서 니케이 225 지수 출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BOJ 정책회의 돌입하게 되는데 일단 일본장 21선 회복 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5원 이상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수출업체 내고 물량 때문에 약간 상단이 막히는 모습도 있었었는데 뉴욕이 일단 쉬어서 NDF는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BOJ 회의 때문에 엔저가 또 관심이 될까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오늘 개장 분위기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시전이 하락한 1,063원 6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64원 70전까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64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시장한 가운데 유럽 외환 시장만 열렸습니다. 유럽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소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와 호주 달러 등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면서 전일 나타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로달러의 경우 독일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점이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줄였고요. 이 점이 유로화, 미달러화 대비 반등세로 나타났습니다. 호주달러의 경우는 중국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통화인 만큼 어제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였던 7.6%보다 상승한 7.7%를 기록하면서 호주달러가 미달러화 대비 반등했고요. 원화가 런던 여객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강보합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제 저녁 유럽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와 호주달러가 반등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약세가 예상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원화에게도 약세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경우 미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중국 경제가 GDP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0.1% 하락했고요. 산업 생산 역시 예상치나 전월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호주 경제와 함께 호주 달러를 약세로 이끌 것으로 보고요. 호주 달러와 상관성이 높은 원화에게는 약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원의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율의 하단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의 강세 기대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1,050원대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받치고 있고요. 환율의 상단의 경우는 역시 구정을 앞둔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을 맞아서 미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경우 이로 인한 위험 자산 시장의 강세가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뉴질랜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품 통화대로 선두로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원화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60원대 초중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환율 전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발 팀장님의 한시장 동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다시 빨간불로 돌아선 시점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돌발 종목 군이 되겠네요.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테마 오늘까지 업데이트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테마는 역시 개인정보 유출 수혜 테마입니다. 일단 카드 생산업체하고 보안 테마 안에서도 두 가지 하부 테마가 있게 되겠는데 오늘 이니텍이란 종목도 새로운 수혜주 분석이 나오면서 보안주 쪽으로요. 상한가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AI 관련주 고창이어서 부안까지 AI가 퍼졌다고 하죠. 고병원성 때문에 확산 우려가 큰데 오늘은 수산주가 일단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닭고기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백신주도 일단 상한가까지는 3일 연속 못 치고 나가는 약간은 흐름이 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호텔신라입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이유로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도 싱가포르 창의공항 모멘텀으로 올라선 이후 이 정도 조정은 좀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 분석을 돌발 종목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녀시대를 좋아하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돌발 종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테마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카드사나 금융사에서 개인정보들이 대량으로 좀 유출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어떤 온라인상으로 좀 유출이 된 것이 아니라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라 좀 더 충격이 컸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사들 관련된 금융업체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일단 보안업종하고 이 카드 재발급과 관련된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피해 대책을 위해서
카드 재발급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뭐 바이오스마트라든지 ICK, 솔라시아, 유비벨록스, 코나이 정도가 바로 이 카드 재발급과 관련된 관련 종목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이 바이오스마트는 뭐 비자, 다이넌스, 아멕스 등에서 제조 인증을 받은 신용카드 생산 업체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카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ICK도 이 IC 코드, 그러니까 직접 회로를 내장한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카드 관련 기술 판매 그리고 개발 업체, 그리고 유비벨록스도 스마트 카드용 IC 칩을 만들고 있고, 솔라시아도 스마트 카드용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이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니텍을 비롯한 이 보안 관련된, 보안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니텍도 있을 거고요. 뭐 윈스테크넷이라든지 넥스지, 뭐 소프트포럼, 안넷,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 보안이나 해킹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사고 수혜주에 따른 분석,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인데, 이 이니텍 같은 경우 국내 1위 금융 IT 서비스와 정보보안 전문 기업, 최근 금융권의 보안사고 증가에 따라서 보안 투자 증가, 이 부분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 또 KT그룹 계열사로서 그룹 내 역할 확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증권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고도 보안사고고, 그룹사 내에서 역할에 대한 확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자. 개인적으로는 이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해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대가 좀 변하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IT는 당연히 발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발전만 있느냐, 양날의 검처럼 어떤 폐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폐해 역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봤을 때는 이 보안이나 해킹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강조를 계속적으로 좀 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 글로벌리하게 좀 비교를 해봐도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좋은 기술력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AI 관련주들인데, 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과 이 대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고 있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6개 업종들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했는데, 백신 관련된 것은 뭐 대표적으로 팜셀바이오, 중앙백신, 파로, 뭐 이글벳, 제일바이오, 대한유팜,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VGX 인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산물 업체는 뭐 신라 SG, 동원수산,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 뭐 사주시푸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백신주와 수산주는 구제역이 아니라 AI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보시면 AI는 항상 좀 이슈가 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근본적으로 6개 쪽에만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다. 뭐 철새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대립될 정도로 계속적인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의 처리 속도에 따라서, 방역 당국의 처리 수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수혜 종목과 피해 종목이 한순간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AI가 발생됐기 때문에 6개 종목들은 이제는 보지도 말자,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시점을 좀 잘 잡아보자. 왜냐하면 특히나 대표적으로 할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됐을 때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굵직한 이벤트들,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올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다가 오늘 실적 우려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4분기 실적 발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57억 5,8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5%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36억 5,600만 원, 동기 대비해서 한 6.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결국에는 오늘 실적 발표, 영업이익 실적 발표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된 데다 주요 사업이 환율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다. 결국에는 1분기부터 다시금 좀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영업이 본격화되고 또 호텔 역시 좀 재단장을 하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이 글로벌 성과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가시화될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호텔시라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이너스 났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 시점이 좀 매수 기회로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춘제 관련해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호텔신라에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다가 곧바로 지금 플러스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나온 이후고요. 자, 베이직하우스가 안정적인 중국 사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코스맥스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춘제가 슬슬 다가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세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배주도 어제 CJ 대한통운이 6%대 급등, 한진도 올 들어 한 30%가량 급등한 종목인데 요금 인상 현실화 기대감이 크죠? 역시 설을 앞두고 물량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택배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코리아나도 오늘 움직임이 좋은데요. 상승 원인 분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 더 모셔봤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택배주도 궁금한데 먼저 베이직하우스, 코스맥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 오늘도 2.9%, 3% 내외 어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전에 베이직하우스였던 발목을 잡았던 중국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어떤 탄력을 받게 하는 그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의 어떤 요인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간 기준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의 탄력을 받는 주가에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 작년 춘제를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은 작년 1월달 같은 경우도 춘제에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시장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은 호텔신라든지 파라다이스 그리고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가 됐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 정도는 아무래도 이 춘제에 어떤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가 그리고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400억, 300억을 넘는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보다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적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는 그런 모멘텀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최고가 2011년도 8월달에 기록을 했었던 27,000원, 28,000원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연간 기준을 봤을 때 확실한 어떤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000원 돌파 가능성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000원 부근 가격권에서 25,000원 정도 한 60% 정도 먼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8,000원 부에서 1차적인 어떤 저항 예상을 하시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더 가져가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대한통운 지금 일단 우정사업본부죠. 우체국 택배에서 지금 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민간 택배업체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가파른 상승세가 꺾일 때도 가파르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 그리고 한진을 봤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주가가 꺾일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확정치가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뭐 그 추격 매수, 뭐 추적 매수가 될 수 있겠죠. 뭐 추적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요금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은 그때가 최근의 상승세였던 상승 추세를 꺾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뉴스 소진이었던 추가 상승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적 매수를 하시되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매매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네. 자, 코스맥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 좀 이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과연 전고점인 58,000원 부분을 돌파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춘제 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광저우 공장 증선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저우 상하이 같은 경우에 상하이는 좀 북동쪽이죠. 그리고 광저우는 조금 중국의 남쪽인데 그 코스맥스에서 지금 광저우 공장을 신설한 이유가 광저우 중심의 중국의 화장품 업체 3,6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3,600개의 47%가 광저우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저우 공장 증설한 이유가 그 중국 남쪽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어떤 ODM을 따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실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뭐 코스맥스 제가 보기엔 실적 개선세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한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서 상당히 전고점 돌파를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춘제를 통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 뭐 4분기 좀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4분기보다는 좀 1분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실적 개선 폭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국 광저우 공장 증설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면서 요거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은 65,000까지는 제가 보기엔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자, 한국 사이버 결제. 며칠 전에 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이란지 모바일이란지 뭐 결제 시장 충분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 레드오션 시장이겠죠. 뭐 통신 시장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에서는 PT기는 뭐 제작 깎아먹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인시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장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 뭐 어쨌든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 제한되었던 어떤 매출액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의 상승세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12,500원 돌파를 하게 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최근에 어떤 상승세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기엔 12,000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진출 같은 경우에 그 통신사 업체가 그 결제 제휴를 맺었는데 이 통신사가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코리아나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사모펀드에서 그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의 어떤 해외 그 투자 유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어떤 해외 투자 유치를 받게 되면은 이 자금 유치 부분에서는 좀 긍정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이 헤지펀드라든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경영 참여할 때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부분을 볼 때 향후에 경영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EP 같은 현대EP 지금 현재 신들러와 했던 소송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외 투자 유치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뉴스로 인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전 1,600원 정도권 가격까지의 단기적인 어떤 트라이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EP의 어떤 예를 들어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헤지펀드라든지 사모펀드의 인수는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는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나까지 살펴봤고 특별히 택배주로 지금 아주
입가에 웃음을 많이 띠고 계신 기존 택배 주식 보유자분들 택배 가격이 얼마나 인상된다 이 뉴스가 뜨면은 팔 준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F택이 오늘 두 자릿수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갤럭시 S5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RF택 무선 충전주죠. 오늘 급등 사유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너짜 미국에 개봉한 이후에 어제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던 레드로버 어제도 장중에 사실 부침은 심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제는 이탈리아 분자 진단 업체 인수 얘기가 나왔어요.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요. 4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 때문에 한일이화 자동차 부품재 진행도는 좋아 보입니다. 이상 네 가지 종목 다시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RF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갤럭시 S5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RF텍은 뭐 한 18년 동안 이 충전기를 생산 공급해온 업체인데 이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선 충전기를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유도 방식 충전기 기술력 공급 능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리젠스 인증을 받은 삼성전자와 퀄컴 등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S5와 관련된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 특히나 그 안에서도 가장 납품 비중이 높은 전방업체로 높은 이 RF텍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S5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LED 분야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전기 분야에서 좀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LED 조명기기 자체 브랜드인 웰루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올해 또 LED 조명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격포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12,000원대까지 좀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좀 부담이긴 하지만 오늘 거래량하고 양봉의 상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드로버인데 이 너짭이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 레드로버가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개봉한 이후에 결국에는 또 레드로버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레드로버가 개봉을 이 가장 너짭이라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가장 큰 종목인데 이 17일에 너짭이 미국 3,427개 스크린을 통해서 개봉을 했습니다. 미국 박스오피스 전문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집계에 따르면 너짭은 7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55만 달러, 하나로는 약 217억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을 좀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오피스 순위 3위에 해당하는 순위인데 일단 영화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개봉 직후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11,400원대까지 굉장히 좀 매물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은 좀 예상을 해봤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1,5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재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1,500원이 좀 하향 이탈되면 10,000원이 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북미 쪽에서 첫 주에 벌어들인 한국 이 관련된 뭐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치고는 뭐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애니메이션의 어떤 퀄리티는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신규 매수자분들이 뭐 조정이니까 공격적으로 좀 붙자,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시젠인데요. 시젠이 또 다시금 한번 상승을 좀 기지개를 펴려는 모습인데 역시나 지금 수준에서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 이탈리아 분자진단 유통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수 소식에 오늘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 밀리고 있는데 해외 분자진단 유통회사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 시젠 측에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주, 아시아, 뭐 중동 등 전략적 지역에서 분자진단 유통회사 인수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글로벌 영업망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역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분자 진단 시장인데요. 일단 뭐 이탈리아를 공략을 한다면 독일 시장과 프랑스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까지 좀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진출이나 회사 인수 아니면 법인 설립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강한 해외 영업 방어축을 하려고 지금 예상 계획들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역시나 63,000원, 64,000원, 뭐 65,000원대까지 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돌파가 되려면 역시나 강한 어떤 거래량 그리고 강한 수급이 좀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봤을 때 이 분자 진단 시장의 성장성은 그 어느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는 굉장히 좀 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일위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 전망 그리고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이 부분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 뭐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4,000원대까지 직전 고점이 23,000원대였는데 고점에서부터 14,000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은 결국에는 주가 조정이 매수에 대한 어떤 강한 심리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심리 밑에는 결국에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성 이 부분이 제시가 됐다. 현대적으로 해외 공장 판매 둔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등의 하락 등을 고려했을 때도 다시 한일위아의 흑자 전환은 충분하다. 이익성 정상화에 충분히 기여될 수 있다. 올해에도 이 해외 법인 중심의 외형 성장 이익 개선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의견들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상승이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18,000원대가 좀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 돌파 여부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위화 18,000원 정도 라인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H엔터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하이티진로는 세계 최대 맥주업체가 오비 쪽을 재인수한다라는 소식, 맥주업계 지각 변동 소식에 52주 신저가로 또 추락했습니다. LG패션은 어제 안 좋은 소식이 이미 있었었죠. 남성복에 들어가는 캐시미어 함량 미달 소식 때문에 급락을 한번 했었었는데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네요. KB금융은 임원진의 일괄 사퇴를 표명했지만 오늘까지 약세고 전반적으로 금융주 분위기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탓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주 오늘 관련해서 이 이지바이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이 백신 테마 이지바이오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인지 이지바이오까지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NH엔터부터 살펴보시죠.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문제겠죠. 뭐 네. 예상치에 부합을 해야 그래도 주가가 좀 선방을 할 텐데 항상 예상치보다 못 나온다는 것들 그리고 잘 나온다는 부분들이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탄력을 변동성 확대시킨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NH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분기 영업이익이 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370억 정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못 묻히는 뭐 300억 정도, 310억 정도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이 머닝 쇼크로 뭐 시장에서 받아지고 있겠죠. 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주가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약세 요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어떤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전까지는 네이버 같은 어떤 주가 강세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금융사고로 인해서 당연히 좀 이렇게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신한지주에 비해서 어떤 카드 사업 부분에 차지하는 어떤 매출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향후에 좀 다행이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고 같은 경우 이전에 그 디도스 사태에서도 봤듯이 단기적으로 끝났던 어떤 단기 테마성 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만 지나고 난다면은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금융권 어떤 영향력은 향후 좀 떨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당연히
국내 시장에 지금 뭐 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뭐 맥주 시장도 마찬가지, 주류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포화 시장 속에서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건 뭐 당연히 뭐 제살 깎아먹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시 한번 신저가를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도 22,000에 팔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재매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쟁자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뭐 하이테질로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LG 패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 이미지의 어떤 타격?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이제 주가로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락앤락이 유상증자 루머가 나왔었는데 회사에서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떤 신뢰가 깨지게 되면서 주가가 아직까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신뢰의 어떤 타격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게 되면서 주가 약세를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좀 악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게 예, 예. 이지바이오예요. 네. 네. 이지바이오 과연 이 그 백신 효과가 있는지 좀 기대가 된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AI를 예방할 예. 수 있는 자체 항생 사료 네, 예. 첨가제가 나왔다고. 예, 그죠. 예. 아침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AI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식도 맞아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볼 때 상당히 좀 큰 문제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 지금 충북이라는 전북에 그 충북과 그리고 전북에 있는 농장에 지금 현재 항생제를 섞은 사료 첨가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농장에서는 지금 현재 AI 가용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료 첨가제 개발 업체인 OBT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지바이오에서 개발한 그 항생 사료 첨가제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 가용된 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첨가제를 다른 지역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첨가제 사용한 제한된 어떤 곳에서 지금 효과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래서 이 사료 첨가제가 향후에 다른 지역에 어떤 확대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항생제가 자체 농장이 아니라 이 파급력과 다른 쪽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상당히 이지바이오는 주가의 탄력성이 좀 기대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료 첨가제가 얼마만큼 확대가 되느냐 따라서 백신주는 조금 주가 꺾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반대로 이지바이오는 급등할 가능성 이렇게 좀 나눠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살펴드리진 못하지만 사물 인터넷주가 숨고르기를 끝내고 오늘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효성 ITX는 다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두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1950이 뭐라고 이렇게 갇혀있나요? 오늘도 역시 방향성이 없네요. 참 너무나 힘드네요. 네, 아니 이럴 때 네. 올라가는 종목은 도대체 뭡니까?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네. 그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했을 때 종목 선정이 더 쉬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갇혀서 진짜 그 기술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한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는 종목 선정하기 상당히 좀 힘들어요. 뭐 코스닥 쪽을 얘기 드리게 된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괜찮기 때문에 그쪽이 괜찮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간 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T, 조선, 화학 그리고 화학 섹터 중심의 대장주 중심의 반등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버틴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시장 베이시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락 종목보다는 계속해서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버텨주고 있는데 최근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현대중공업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 물론 뭐 네이버라든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시장이 반등을 주지 않더라도 이 외국인 매수가 대장주 쪽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종목별로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잘 버텨주고 베이시스가 강하다는 것들이 반등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 대형 수출 섹터의 대장주 중심의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김근호 연구원님의 한마디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압구정에서 멀리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 코스닥이 520까지 사실상 어제 종가로 왔지요. 이미 단기 저항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현금화를 하자라는 사인을 여러 차례 주신 바 있는데 코스닥은 520이 여전히 힘겨워 보이고 코스피는 1950에 묶여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 역시 조언 한 말씀 구하죠.
네, 일단 대형주 기준은 일단 1950포인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70포인트나 75포인트까지 기술적인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형주 쪽은 뭐 그간 좀 조정이 있었던 어떤 이 조선업종 또는 뭐 IT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LG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대형주보다는 탄력성은 분명히 중소형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눌림목을 기다린 이후에 다시금 매수를 하려면 결국에는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 눌림목을 이용하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추가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탄력성은 중소형주인데 다만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라왔으니만큼 눌림목을 공략해보자. 역시 그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정금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연구원,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 팀장님 그리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멘텀 없는 장, 뉴욕까지 쉬어버리니까 방향성은 더욱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스피는 1950에서 방향성 없고 코스닥도 520에서 닷새째 상승하는 듯하지만 조금 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줬었습니다. 시각 현재 선물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동향 살펴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막 빠질 때 연결이 됐었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셨었잖아요. 매수하셨다면 상당한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외국인들이 어제와 전혀 다른 매매 또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누적 포지션의 방향들을 보면 이게 신규 자금의 플로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깨비장의 연속성이고 시장의 자금들이 도대체 어디로 살아갔었는지 저금리도 현재 현상 때문에 답이 없고요. 부동산 경기 보면 또 답이 없는데요. 과연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상당히 궁금한 속에서 메이저들 기관마저도 지금 숏 트레이딩, 그러니까 짧게 끊어내는 트레이딩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상당히 왜곡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사실은 예측 매매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예측을 해서 그것이 맞아져서 정확한 플로우백으로 간다라면 분명히 가장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측과 기술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얻어 걸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수익이 났어도 지는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인위적으로 조금 시장을 억지성으로 좀 당겨놓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위치상 자금 자체가 위로 땅땅 쏴주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야간 시장에서 살짝 보여주어서 초반부터 좀 하방 배팅 쪽을 좀 강화시켰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 출발과 함께 전반적으로 눈치 관망세가 계속 지속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개인 투자들의 입장을 보면 다음 주에 이제 구정설이 들어가는데 공격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이미 튈 만큼 튀어 있고요. 또한 선물지수 쪽 도깨비 장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추세 좀 끌고 갈 만하면 바로 V자 반등 A컵들 계속해서 출해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쌤 입장에서 A, B, C, D컵 중에서 C컵이 물량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고 가장 많이 물동량 자체 자금을 플로우를 시켜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주 짧은 A컵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V자 모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좀 짧게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좀 맞겠다. 아무리 봐도 들고 가는 저도 뚜껑이 열릴 때가 좀 많은데요. 일단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 출발이 됐습니다. 이 매도가 다시 확장되니까 어제는 그 양봉을 들이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주도했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는요. 전반적으로 신규 자금과
그리고 기존의 누적 자금들의 싸움들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비추세 구간의 지속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쉬운 부분 수요일날 내일까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비추세로 확정시킬지 안 지킬지 어제 중국 GDP 결과 나왔고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아마 그 결과치를 눈치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쪽에서 기관계 소폭이 남은 금융투자의 매수를 지속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이 수급 주체가 없는 속에서도 분명히 수급 주체, 주도 주체는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주 무조건 외국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 따라다니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쪽, 콜옵션 쪽이 아무래도 어제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내려오다가 급반등을 연출하는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최근 저점, 단기 저점 부근에서 바로 올려치다 보니까 역시 이쪽을 예측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것이 보이고요. 풋옵션 쪽 그만큼 좀 환산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쪽 베이시스 자체가요. 1점대 부근만 가면 일단 물량 자체가 많이 출회가 되지 않습니다. 베이시스의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지금 현재의 재반 여건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베이시스가 다시 한번 0.8대를 깨고 지금 현재 0.7대의 거래가 되자마자 이 차익과 비차익이 모두 다 동반 매도 압박 카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의 발목을 많이 잡고 싶지는 않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 쪽 앞에도 눈치채셨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추이만 잘 따라하자.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 스위칭 되자마자 따라가셨다라면 그리고 황금 라인을 올라탔다라면 매수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황금 라인을 지금 현재 저항대로 걸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 전략이 맞겠죠. 자, 이미 저희는 아침 초반부터 제가 시가를 잘 안 건드리는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오늘 공격적으로 시초 부근부터 매도를 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라인 255.7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대로 올라타지를 못하고 계속 꼬리 이후에 저항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외국인들 매도가 확정치되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면 계속 매도 포지션으로 짧게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방망이 짧게 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황금라인 255.70이었습니다. 이미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짧은 단기 매매 전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멘텀이 없고요. 뉴욕 증시도 마틴 루터 킹데이를 맞아 간밤에 열리지 않았었죠. 최근에 한 사흘 연속 빠졌었던 니케이 정도만 1%가량 오를 뿐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까지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BOJ 정책회의 통화정책 그 회의 결과는요. 내일 들려지게 될 테니까 오늘은 아마 이런 분위기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 시작 1시간 정도 만에 1000계약 정도 팔고 있는 것 이 점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